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이 이끄는 세상은 과연 미래 세대를 잘 지켜주고 성장시켜줄 만큼 어른답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답을 남기고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오늘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경찰력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먼저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망하기 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번번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인이가 짧은 생을 마감한 지 넉 달째. 경찰 최고 책임자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한 초동 대응과 수사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1차와 2차 신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 7명은 지난달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수사도 책임 추궁도 모두 엉터리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은 정인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던 3차 신고마저 묵살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뒤늦은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의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경찰청장까지 사과를 한 건 담당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는 비난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 3번째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경찰은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양부모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 병원을 조사한 건 정인이가 숨진 이후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인 지난 9월 23일 정오, 소아과병원 원장이 112 상황실에 학대 의심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양엄마 장 씨 몰래 병원에 데려온 정인이는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1차 신고 때도 허벅지 피멍을 진찰했던 의사인데 당시 9.4kg이었던 몸무게가 넉 달 만에 1kg 가까이 줄어 있어 학대를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이때가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신고는 앞서 이미 2차례의 학대 신고를 처리했던 양천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양천서 수사팀은 정작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에게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내용은 서류로만 읽어본 뒤 아동보호기관에 정인이를 다른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해봐달라고 요청한 게 다였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같이 가잖아. 뭐 같이 가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또 그쪽으로 보내놨어가지고. 당시 2번째 소아과는 아동학대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였고 단순히 구내염과 국소 감염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동보호소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빠가 애 데리고 왔거든요. 아무런 배경 설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두 병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양천경찰서 수사진은 추가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몸무게가 빠진 건 입 안에 염증으로 이유식을 먹지 못해서일 뿐이라는 양부모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3차 신고 당시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2곳이 양천서 수사관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건 모두 사망 사건 이후였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들이 있었지만 3번의 학대 신고는 매번 다른 수사팀이 담당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개 팀은 모두 양부모의 변명만 그대로 믿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직후 양천경찰서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멍이라는 게 맞아서 생길 수도 있고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고 굴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이는 학대 끝에 숨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져 사망 당일 살인의 의도가 담긴 어떤 행위로 숨졌는지 아직 법적으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웃집이 반복해서 들었다는 쿵쿵 하는 소리의 실체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MBC가 입수한 수사 기록과 영상 그리고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재용 기자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34분 양엄마 장 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엔 정인이가 울먹이며 양엄마에게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정인이는 힘이 없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양팔의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 정인이의 집에선 바닥에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난 것 같다고 느낄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약 1시간 뒤 아파트 CCTV에 찍힌 장 씨가 안고 가는 정인이의 모습은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상 쿵쿵 소리를 나게 한 오전 9시 40분쯤의 행위가 치명적이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폭력이 가해진 걸까? 정인이는 양모가 택시로 데리고 간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온몸 곳곳에 골절 흔적, 장기 파열과 함께 왼쪽 팔꿈치가 탈골돼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인이 상태를 확인했던 의사는 팔꿈치 탈골은 누군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집어 던질 때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자문을 구한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췌장 절단의 경우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 엎드린 상태에서 체중으로 등을 밟거나 옆구리를 발로 찼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자문에 응했던 법의학자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즉 누워있거나 벽에 고정된 상태에서 그런 둘력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장 씨가 정인이 등 뒷부분을 강하게 수차례 때리고 정인이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쿵쿵 소리가 났고 이것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결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살인죄 대신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검찰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